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위태로운데요. 여러 지표에서 빨간불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 확진자 대부분이 4차 백신을 맞은 환자라고 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좀 늘어나도 이 치명률이 낮아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왔는데요. 일주일 사이 사망자가 2배나 늘어났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율 방역으로만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섰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통째 봉쇄돼 출입이 금지된 요양병원. 지난 6일 간호사 1명이 확진된 후 오늘까지 종사자와 입소자 절반 이상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7월 7일부터 이제 코호트 격리가 시작이 됐고요. 확진자가 연일 30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158명이 된 상태입니다. 4차 접종도 감염을 막지 못했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9명은 지난 3월 4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88% 맞았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88%라고요. 부산의 요양병원 두 곳에서도 각각 64명과 18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에서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겁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증가세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망자 수는 103명으로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요양병원 대면면의 제한 조치 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증화와 치명률을 낮추겠다면서 가장 취약한 곳에 대한 방역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합니다. 요양병원의 집단 발생으로 무수한 중환자 사망자가 속출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면회 제한하고 출입 시에 검사 철저히 시키고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파력이 BA5보다도 높다고 알려진 BA2.75,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인데요. 정확히 몇 명이 걸렸는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하루 13만 명인데 검사를 회피하거나 자가진단만 하는 확진자가 많아서 실제로는 10배 이상 많을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현지 소식 유승진 특파원과 함께 보시고 국내 코로나 상황을 아는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환자가 부쩍 늘어난 LA 지역에서는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부활시킬지 검토 중입니다. The only way to combat these surges of what's going on is you have to be as prudent and careful as possible. 뉴욕시는 이미 실내 공공장소와 인파가 몰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3만 2천여 명. 지난 2월 중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5개월여 만에 13만 명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실제 확진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true number is about 7 times that, since so many people now are testing with at-home rapid assays. 검사를 아예 회피하거나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와도 당국에 알리지 않는 확진자가 많다는 겁니다. 베일러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실제 확진자가 집계치의 10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확산세를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s a full-on BA5 wave, unfortunately, that we're experiencing this summer. 면역 회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까지 일부 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센 확산세에 미국 보건당국은 두 번째 부스터샷, 4차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이부 서상희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쌍끌이 최강 전파라고 적어봤는데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옵니다. BA5에 이어서 BA2.75. 이 세계에서 가장 센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좀 겁도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BA5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BA2.75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사실 변이 이름들이 좀 복잡한데요. 지금 유행하는 건 다 오미크론 계열입니다. BA2.75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에서 나온 하위 변이입니다.
해외 학자들은 쉽게 말해서 BA.2.75를 오미크론의 손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들의 특징들은 전파력은 빨라지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은 걸로 추정되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도 위중증 환자는 없고 대부분 경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아는 기자에게 혹시나 4개월 전 하루 60만 명 나왔던 그때 상황처럼 될 수도 있는 거냐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BA.2.75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초기 자료긴 하지만 BA.2.75가 BA.5보다 3배에서 9배 정도 빠르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이런 전파력이 사실이라면 일일 최다 확진자 62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추정인데요. 정확한 전파력이나 치명률은 좀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걸리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동안에는 확진자가 늘어도 치명률은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사망자가 이제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병상하고 치료제가 괜찮냐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일단 중증화를 막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재고량이 69만여 분가량 있는데요. 코로나 병상이 좀 줄었습니다. 5월 기준으로 2만 2천여 개였는데 현재 5,700병상으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이 11.9%의 가동률이어서 여유는 있는데 하지만 확진자가 수십만까지 늘어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병상으로 확진자가 14만 6천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20만 명이 나오면 중증 병상, 준중증 병상을 포함해 1,400병상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병상이 부족해서 정부가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건 바로 가능은 한 겁니까? 늘렸다 줄였다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대형 병원의 코로나 병상 지정을 해제하겠다 이 공문을 보낸 게 불과 5월 말인데요. 저와 함께 통화를 한 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를 받으려고 지난달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2달도 안 돼서 다시 코로나 병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답답했습니다. 인력 부족도 문제인데요. 한 상급 종합병원 병원장은 이 취재진과 통화에서 코로나 병실 특성상 간호사 인력이 일반 병상에 비해 4배 정도 드는데 이미 간호사를 일반 병상으로 복귀시킨 상황이라 이 병상을 운영하려면 일부 일반 병동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앞서 이제 요양병원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4차 백신이 이 변이 감염을 막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차 백신 접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4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20.3%로 감염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방역당국은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지금 쓸 수 있는 재유행 대비 카드가 백신뿐이라는 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입국 규제를 강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재도입하는 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경제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금융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선을 뚫었는데요.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그리고 수입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은행의 외환 딜링룸.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6원을 뚫자 외환 거래를 체결하는 딜러들의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오른 1,326.1원에 마감했습니다.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장중 1,326.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는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가족들이 2018년부터 외국에 나가 있는데 같은 5,000불을 보내도 그때보다 지금 8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원자재 수입 기업도 비상입니다.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계약 당시에 단가는 세팅이 돼도 환율은 그때 환율을 적용하니까 이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에 달하면서 이달 말 미국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350원 전후까지는 상단을 열어놔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솟는 환율의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33.6% 올랐습니다. 환율이 더 올라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뒤 은행들은 고금리 예금과 적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정 판매 적금을 들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앞. 문을 열려면 1시간이나 남았는데 80여 명이 건물을 끼고 굽이굽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 50명에게만 파는 연 6%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든 겁니다. 한 5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몇천만 원씩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 프로수가 조금 높은데 오느라고 왔어요. 까다로운 조건 없이 최장 2년 동안 월 2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이자 약 78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사람이 몰리자 오전 7시 반에 도착한 손님조차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0,000원, 쉬운, 유동당. 60명까지 끊은 나도 아니요, 50명까지 저희가 어머니 안 돼요. 저도 오전 8시쯤 도착해 번호표를 받았는데요. 81번을 받아 선착순 50명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금리 상승기, 위험성 높은 주식과 가상화폐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금리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보름 남짓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주식 이런 거도 관심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즘 장이 안 좋고 하니까 더 주식으로 하기에는 좀 이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자마자 은행들이 앞다퉈 고금리 예적금을 쏟아내는 상황. 최대 연 9.7% 이율의 적금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가입 등을 유도하는 미끼 상품이 많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카드 발급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제약이 없는 것에 하는 것이 더 좋다. 당분간 기준금리가 더 오르는 만큼 예적금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세계적인 고공물가 행진,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돼지고기 사랑이 유별난 중국에서 최근 넉 달 새 돼지고기 가격이 2배로 급등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정육점 앞에 손님이 없어 한산합니다. 가끔 보이는 손님은 돼지고기를 살펴보며 망설입니다. 최근 중국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평균 가격이 급등해 올 들어 처음 킬로그램당 30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넉 달 만에 2배 뛰어 올랐습니다. 베이징의 재래시장입니다. 삼겹살 1kg 기준 76위안, 우리 돈으로 14,000원 정도인데요. 2주 전에 비해 2,000원 올랐습니다. 급등하는 도매 가격에 상인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인 중국에선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 세계 1인 평균 소비량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돼지고기 사랑이 각별합니다. 최근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사료값도 덩달아 올랐고 유통업체들의 늑장출하도 돼지고기 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并指导地方适时联动投放储备，形成调控合力，防范生猪价格过快上涨。 지난 2019년 중국의 돼지고기 대란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중국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우리 밥상 물가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경제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정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빨간불입니다. 송찬욱 기자가 민심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6월 둘째 주 53%를 기록했는데 차츰 떨어지더니 오늘 발표에선 32%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새 21%포인트나 빠진 겁니다. 하락세 이유 세부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60대 한 주 만에 부정평가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대별로는 70대 이상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모두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5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곳인데 부정평가 50%를 넘겼습니다. 딱 한 곳, 대구, 경북에서만 간신히 긍정평가 50%를 넘겼습니다. 종합표 보면 중도층을 넘어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며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 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 32.6%, 부정 64.7%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0%대로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60대 또 가정주부층, 자영업층에서도 추가 이탈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도 미래관리, 국가 비전 이슈로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 생각하지 지지율 올리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여론에 귀 기울이겠지만 일희일비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웅입니다. 당내 실연의 돌파구를 밖에서 찾고 있는 두 여야 청년 정치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자, 징계 이후에 서울 여의도를 떠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당원 4천 명이 만남을 신청했다며 지지세도 화시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2030 당원들을 만나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당원 동지들을 만나 교류하고자 한다며 비공개 만남 신청 양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4천 명 정도가 만남 신청을 해줬다며 20인 이상 신청해준 기초자치단체부터 먼저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효용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가 정치적 해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2030 세대를 최대한 결집시켜 자신의 정치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징계 부당성을 알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의지하고 좀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당원분들이 외연확장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앞서 이 대표는 광주를 찾아 청년 당원들을 만났고 무등산을 오른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어제는 신안군 일대섬을 돌고 목포시를 찾았는데 목포에서 이 대표를 만난 인사들은 편한 복장이어서 처음에는 이 대표인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선 당시에도 무등산에 올라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선전 각오를 밝힌 뒤 전남 도서 지역을 찾아 민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말까지는 지방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경찰 조사 결과를 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서 국회에 들어오질 못하고 문 밖에서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을 향해 이번엔 쉬는 게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지만 이 의원은 모레 국회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면서 모레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의원에 대해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원은 윤리위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출마를 강행했지만 국회 내 장소를 예약해줄 의원을 한 명도 찾지 못해 땡볕 아래서 나 홀로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당내 지지 기반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접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의 갈등이 민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말을 아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은 모레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선 당시 1,000만 원 고액 후원도 했던 인물이라 또 논란인데요. 대통령실은 캠프 때부터 일한 사람이고 후원금과 채용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우모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 씨는 윤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해 5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원 지역 인사들과 만날 때도 배석한 인물입니다. 우 씨의 아들은 선거 캠프와 인수위를 거치며 윤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우 씨 아들은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 고액 후원자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현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고액 후원금을 내고 나토 순방에도 동행해 비선보좌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또다시 사적 인연이 개입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고향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캠프 때부터 같이 일한 사람일 뿐 사적 채용이라는 건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액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냈고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과정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 누가 이렇게 친분을 과시했을까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 주자이자 서로를 형동생이라고 부른다는 두 사람이 오늘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자, 이 불화설이 나오는 시점의 만남이라 더 관심이 쏠렸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네, 식사를 마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시죠. 어떻게 우리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책.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약간 이준석 대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라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은 안 한 것 같네요. 네, 대신 두 사람은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평상시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산으로 나눠보자. 당연히 형이 얘기해야지. 네, 언제 또 만나냐는 질문에는 요즘 약속이 많다, 저도 바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왔는데요. 어디 기자시죠? 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이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되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디 기자시냐?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공영방송 데스크 인사에도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 방송이시죠? 한겨레 신문 오였습니다. 한겨레는 항상 제목도 이상하게 뽑대. 어떤 정도로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나중에 한겨레 신문에서 정식 취재 요청해요. 인터뷰합시다. KBS MBC를 가면서 문제노총이 방송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시죠? 어디죠? KBS 경청입니다.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다소 감정이 섞여 있는 듯 불만을 토로하네요. 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요. KBS, MBC가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 책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MBC 불공정 보도만 묶은 것도 책 한 권 분량이 됩니다.
오늘 MBC 카메라는 왜 안 왔죠? 취재 거부하는 겁니까? 오늘 MBC 카메라가 안 오고 취재 거부가 아니고 당번이 아니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 사저 앞이 오히려 더 요란해지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양산 사저 앞은 여전히 시끌벅적합니다. 어제는요, 시위자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내 물건 건드리지 마. 내 분실이야. 내 분실이라고. 너 놔두라고. 면사무소가 길을 막고 있다면서 일부 시위대에 현수막과 설치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인데요. 지원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과 충돌을 한 겁니다. 주민들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타켓이 되니까 그냥 저보고 촬영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화됐던 거예요. 자,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집 앞인 것 같네요. 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시위를 중단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10일에 중단을 했었는데요. 양산 사저 시위가 계속된다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G7이 다음에 초청도 못 받았어. 나토가동이 노루각수나 당하고. 주최 측은 대통령이 외교부 공관으로 이사할 때까지 서초동 집회를 계속한다는데요. 이 서초동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고통받는 이웃들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서로 왜 시위하는지 그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북으로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북한 어민 송환 사진이 파장을 낳은 이유. 당시 귀순하겠다는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이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 사건 5개월 전 이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 당시에 이 북한 송환 장면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이 두 사건 모두 귀순 의사가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북송 이유가 같지만 송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2019년 6월 정부는 목선을 타고 삼척항에 내린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을 귀순 의도가 없다는 판단하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당시 사진을 보면 이들은 순순히 군사분계선을 넘고 만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불과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북한 선원들이 북으로 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함께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당시 4명 모두 북송을 요구하다 오후 들어 2명이 귀순으로 입장을 바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귀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합동조사 과정에서 보면 북송 확인서, 내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라는 확인서를 썼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안보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파고들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정권이라 잡을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국하면 즉시 검찰에 통보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됐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입국 사실이 통보됩니다. 다만 서훈 전 원장은 지난달 언론에 사실규명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 내 행방 파악이나 귀국을 앞당기는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외에 다른 국정원 소속 관계자들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검찰의 조치를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라는 글도 SNS에 올렸습니다. 출국 금지는 검찰이 법무부에 요청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이뤄집니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현철 전 장관도 최근 미국에 출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하굣길에 커다란 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무려 2분 동안이나 물렸는데요. 택배기사가 겨우 쫓아내 더 큰 참변을 막았습니다. 맹수나 다름없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이 아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향해 검은 개가 달려듭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쳐보지만 이내 물려 넘어집니다. 결국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를 향해 개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개물림 사고 현장입니다. 개는 2분 넘게 8살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 광경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갑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떼어내 쫓아냅니다. 아이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지만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일어섰다 넘어지길 반복합니다. 택배기사님 그걸 보시고 이제 카트 가지고 접근 못하게 제지를 계셨고요. 제 옷도 막 피범벅이다가 애 안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지혈을 하고. 아이는 목과 팔다리 등의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바로 옆 놀이터에서 포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는 아파트 인근 주민이 키우던 진도 잡종견인데 사고 당일 새벽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니었습니다. 70대 견주는 잘못을 인정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배상 책임도 배상도 하겠다고 그래요. 걔는 소유권 포기해서 안락사 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방관한 주민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도움을 준 택배 기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반려견을 키운다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이 있던 20대 남성을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대학교 건물 안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3시 50분쯤. 여학생은 피를 흘린 채 이곳 공학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 발견 당시 머리와 귀 부분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근처에선 여학생이 입었던 걸로 추정되는 옷까지도 발견됐습니다. 여학생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 명이 신고한 것 같아요. 119 와서 소방에서 이동을 시켜줬고 나중에 심정지 와서 사망하셨고. 학생들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늘 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안카드 학생 찍고 들어가야 아마 거기만 열었어요. 얘도 해 놀라가지고. 교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학생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문서 학교에서 그런 그렇죠. 그리고 캠퍼스가 음주 문화에 조금 경각심이 적은 건 사실이니까. 경찰은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쯤 20대 남성과 함께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날 계절학기 수업에 대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았고 이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밝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문을 해주겠다고 따로 연락해서 술자리를 갖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경광등을 켜고 출동한 경찰차가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여성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은 건 다름 아닌 같은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강남경찰서 A 경장이 경찰서를 찾아온 민원인에게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겁니다. A 경장은 사건 이틀 전 사기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온 여성에게 추가적인 자문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받은 뒤 다음 날 저녁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계속된 요구에 응하기는 했지만 성관계는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장애인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해오던 장애인단체 회원 3명이 어젯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집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려서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이며 주변 벽까지 커다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문 아래에는 면담 요청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국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원 3명이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리스트점에도 계속 연락하고 공문하고 전화도 했지만은 전혀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30분 정도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회원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추후 출석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각이 밤 10시가 넘어 본인의 동의 없이 조사하기가 어려워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집 방문 8시간 전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자진 출석했다가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 경찰 관계자는 건물 1층에서 조사하기로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편의시설 설치 전엔 조사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CMIT와 MIT라는 물질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물질로 위생용품에 이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어린이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뒤늦게 폐기 명령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입니다. 회수 폐기 대상에 LG생활건강의 아기 물티슈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품명 베비언스 온리 7 에센셜 55, 제조번호는 1LQ, 사용기한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두 원료를 사용한 게 회수 원인입니다. 문제가 된 두 가지 성분은 11년 전 수많은 호흡기 질환자와 희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이 된 그 유해 물질입니다. 사태 이후 국내에선 세척제나 물티슈 같은 위생용품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물질이 검출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협력업체가 만든 하루 생산분 7,920개가 문제의 제품이라며 절반은 이번 주 안에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의 물티슈와 같은 제품군이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꺼려지죠. 순면으로 된 거에 물을 적셔서 닦아주지 더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큰 회사가 그러면 작은 회사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LG생활건강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조번호와 상관없이 동일 제품군은 모두 교환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부산의 주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주점은 역학조사 결과가 안 나왔다며 최초 사고가 접수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 대학가에 있는 한 주점입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식사를 했던 손님 7명은 설사와 복통, 고열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이틀 뒤 담당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식자재와 조리 도구 등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7일부터 사흘간 다녀간 손님들도 차례로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는 51명까지 늘었습니다. 모두 20대로 이 가운데 9명은 입원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균이 확인되면 식당의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어 늑장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잠시 영업 중단을 권유했지만 업주가 영업을 계속해 난감하다고 되레 호소했습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저희들 책임으로 문을 닫으면 그냥 식중독 발생 업소가 되어버려가지고 폐업 수준이 된다고. 부산에선 최근 포장 음식을 먹은 중학생 8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한 초등학교에선 햄버거를 먹은 학생에게서 대장균이 검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업무를 맡을 경찰국을 새로 만듭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 전담 조직이 생긴 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라진 뒤 31년 만입니다. 경찰국장은 경찰 계급상 3번째로 높은 시도경찰청장급 치안감이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3개 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 통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국 인력 80%는 경찰로 채우고 인사 담당 부서는 모두 경찰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는 등 경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고 수사, 감찰 등에서의 중립성을 지켰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엔 일반직 승진기회 확대, 인력 충원, 경찰 보수 인상 등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경찰대장은 행안부 장관이냐, 뭐든 미리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냐는 등의 반발이 계속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강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온했던 가게, 창문과 천장에서 파편이 떨어지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몸을 숨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산책 나온 개도 주인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대도시 빈니차에 러시아가 흑해 잠수함에서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 2발이 떨어졌습니다. 전투가 한창 벌어지는 돈바스와 멀리 떨어져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공습으로 4살 어린아이를 포함해 민간인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100명을 넘습니다. 상점과 주택만이 아니라 의료시설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Якась медицинська організація. А коли вже друга волна, то це тоді вже вийшло, що почали вилітати. Це було таке оглушительне, що в мене до сих пор голова гуд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민간인을 노리고 공격했다며 분개했습니다. Будинок побуту і сьогодні ранком з підводного човна з акваторії Чорного моря загалом було випущено 4 ракети «Калібр», 2 з них збило ППО на території Вінницької області. 젤렌스키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Палали машини, трамваї. Це зухвалий ак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Таке не могли зробити люди, це скоти. 8 ракет. 민간 지역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자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말고 거주하던 미국인도 즉시 출국하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성입니다.
손흥민이 한국을 찾은 토트넘 동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우갈비를 대접했습니다. 내일 토트넘과 승부하는 세비야는 가수 싸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한우를 맛본 토트넘 선수들. 이번 방한을 앞두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의 큰 기대가 부담이라면서도 근사한 대접을 약속한 손흥민.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계속 한 번 정도는 또 친구들이 즐겁다면. 손흥민은 어제 한우갈비 회식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수들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갈비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토트넘은 SNS를 통해 손흥민이 서울에서 한국 바비큐 식당에 데려갔다고 전했습니다. We had a kind of barbecue, trying different meat. A moment to switch off a little bit, and today, obviously, we started the day. 회식의 즐거움도 잠시. 콘테 감독의 지옥 훈련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내일 세비야와의 친선 경기에 대비한 고강도 훈련에 선수들은 녹초가 됐습니다. 토트넘의 맞대결 상대 세비야는 어제 가수 싸이를 만났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앞둔 싸이가 인근에 위치한 세비야의 훈련장을 찾은 것인데 세비야는 싸이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 유니폼을 선물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토트넘전을 준비한 세비야는 경계 대상 1호로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손흥민이 고국 팬들 앞에서 2경기 연속골로 포효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토종닭 한 마리 준비하셨나요? 내일은 첫 번째 복날 초복입니다. 이 절기를 기다린 듯 찜통 더위가 또 찾아왔는데요. 주말이 겹친 만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강 한상으로 더위를 쫓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나들이는 낮 시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데다 오존 농도가 짙겠고요. 또 남부 중심의 큰 더위도 있겠습니다. 중부는 30도 안팎,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 등 이 남부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최대 4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엔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와 남부 중심의 무더위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고 다음 주엔 남부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같은 죄라도 상습범은 가중 처벌을 받죠. 국회 원구성 합의가 또 불발됐는데요. 찾아보니 지금이 21대 국회인데 13대부터 34년 동안 한 번도 제때 국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이 가중 처벌은커녕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개점 휴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말로 안 되면 회초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